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평창에 가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도 결코 한눈 팔 수 없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 측근들은 죄가 없다.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이랬는데요. 그런데 그 측근들이 하나둘 입을 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다스 지분은 MB 것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다스 부사장 이동형 씨가 검찰에서 이런 증언을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MB 장남 이시영 씨가 쌈짓돈처럼 썼다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수없이 다스는 누구 거냐 물었습니다. 이제 MB 본인이 답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때가 가까워온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이죠.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재용 재판에서 묵살됐던 안종범 수첩이 이번에는 증거로 채택될지,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문제는 오늘 첫 인터뷰로 짚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대화의 빗장녀는 강경 펜스입니다. 예, 펜스 미국 부통령. 사실은 평창올림픽에 와서는 미국 인사들, 북한 인사들하고 눈길도 안 마주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인데요. 펜스 부통령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지도 함께 밝히긴 했고요. 또 제재 완화를 위해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펜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어서요.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준비되는 때를 정하는 건 정말 북한에 달려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네. 이 타임에 북한이 한 발만 더 나와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예. 일본 조총련 기관지죠. 조선신보가 어제 기사에서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실험이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재개하는데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뉘앙스, 어떤 분위기는 풍기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남북, 미국 다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성추행 의혹 검사 긴급 체포입니다. 오늘 아침 속보입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긴급 체포가 됐어요. 성추행 의혹. 네, 문제의 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의 한 부장검사입니다. 예.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어제 이 부장검사를 검찰청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한 겁니다. 예. 현직 검사, 그것도 부장검사가 긴급 체포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데. 그래서 지금 예. 이제 성추행이라고 우리 김정은 기자 표현했습니다만 단순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중에 조금 더 높은 수위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 예. 어쨌든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조사단이 이렇게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요. 예, 검찰 내부가 좀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가죠. 네, 최민정의 금빛 질주입니다.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 선수 오늘가 금메달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네, 여자 쇼트트랙 500m 준준 결승에 진출한 최민정 선수죠. 예선에서 42초 870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한국의 두 번째 금메달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올림픽 5연패를 노리는 중국 선수들이 장벽이긴 하지만요. 최 선수의 선전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500m 경기는 저녁 7시부터 준준결승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내리 진행됩니다. 7시. 네. 오늘 7시 뜨겁겠는데요.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정농단 재판을 받아온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삼성으로부터 35억 이상의 훈련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정유라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최 씨가 받는 형량은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450일 만이고요. 공소장에 적힌 혐의 여러분 기억하세요? 18개입니다. 예. 특검이 요구했던 형량은요. 징역 25년형이었습니다. 벌금도 1,185억 원을 물어라. 이거였죠. 과연 재판부는 오늘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지난주 선고에서 뇌물 액수가 상당히 깎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종범 수첩도 증거로 인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오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분의 예상을 들어보죠.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의원님이 오늘 재판의 판사시라면 네네. 최순실 씨한테 얼마나 선고하시겠어요? 김세윤 부장판사 재판부인데요. 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양쪽의 재판을 다 맡고 있어서 국정농단의 이제 본체를 다루는 재판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김세윤 재판부 22부는 지난번 그 장시호 또 김종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의 이제 업무 수첩 이런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략은 그 주요 혐의 특히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지난번 김진동 재판부가 했던 것처럼 예. 대략 한 그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 구형량이 징역 25년형이었거든요. 특검이 요구한 게. 지금 선고형을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구형은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럼 어느 정도나 인정돼서 어느 정도나 나올 거라 뭐 예측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만. 네, 대략 이제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옵니다. 법정형 자체가 특가법 뇌물수수가 징역 10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년까지가 1단계 법정형인데 25년을 이제 구형을 했으니까 특검이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12에서 15년. 네네. 저는 그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보면서 사실은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좀 걸립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안종범 수석의 수첩 증거 능력 장시호 씨의 재판에서는 인정받았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지만, 네네. 이게 다른 재판인 거잖아요. 뭐 연결이 돼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재판이기도 해서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사초라고 불릴 정도의 이 증거물이었는데도 인정 안 하는 걸 보면서. 네네.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뜻밖의 이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염려 안 해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재판부 요즘 재판이라는 게 예전에 저희들 있을 때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마치 뭐 무죄할 것을 찾아내라고 그냥 무슨 눈을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동그랗게 뜨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다만 이 김세윤 재판부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종범 수석의 업무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 재판부였던 지금 사의를 표명한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끄는 그 재판부에서 인정된 1심 재판이었죠. 그 이재용의 1심 재판 그것과 괴를 어느 정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의 그 정유라에게 줬던 그 말과 관련된 부분들은 유죄가 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그럼 지난번에 이재용 재판부 2심 재판부요. 정영식. 거기는 어쩌면은 다른 재판부에선 다 인정한 안종범 수첩을 거기서만 인정 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국민적 비난을 한 몸으로 받고 있고 마치 즐기시는 것 같은데 비판을 뭐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모순과 비약과 주관이 점철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고법의 이제 항소심 재판부긴 하지만 예. 김세윤 재판부 오늘 선고할 최순실 선고할 김세윤 재판부는 그것은 좋은 재판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기를 몇 시간 앞두고 제가 이렇게 재판부께 당부를 드립니다. 충고는 아니고요. 최순실 씨 433억 뇌물수수 혐의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유죄가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이재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결한다지만 뇌물은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대항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박건이. 예. 그럼 한쪽만 많은 액수가 인정되고 한쪽은 적게 인정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물론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이 굉장히 적게 2심에서 인정이 됐다면 36억 원 상당히 깎였죠. 그럼 최순실 씨도 같이 깎이는 거 아닌가? 받은 액수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 좋은 재판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서로 그렇게 따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준 사람은 36억 원, 받은 사람은 433억 원 이렇게?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대폭 깎은 거죠.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400몇억 그거는 이제 검찰이 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2심 재판부 얘기고요. 오늘 얘기해야 될 1심 재판부. 이제 최순실 앞으로 또 있을 박근혜 재판부인 이 형사 22부 김세윤 재판부는 제가 보기에는 대략 말과 관련돼서는 다 인정하지 않을까. 또 안정범 수첩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다 뇌물로 본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과 관련된 부분이면은 한 79억 원 되거든요. 예, 79억 가깝습니다. K미르재단에 그러면은 그 출연을 강제하도록 한 부분은 아마 이번 재판부도 그럼 뇌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지난번에 그 옆 재판부였죠. 김진동 그 1심 다른 재판부죠. 그 28분가 29분가 그런데요. 이웃 재판부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서울 고법의 정영식 재판부는 이제 고등법원으로 이제 완전히 그 장소가 다르고, 1심 재판부끼리는 지리적으로 같이 있고 상당히 의논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긴밀한 협의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까지 뇌물 유죄가 나올까? 그거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12에서 15년 정도 본다. 적어도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거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자, 박범계 의원님. 네네.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스와 관련된 수사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게 2가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횡령액 그러니까 다스 직원 김종백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폭로했던 내용이 다스 횡령액 120억 원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찰에서 확인했답니다. 이게 새로 나왔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늘어난답니다. 이게 하나. 또 하나는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있었는데 이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 이 사실이 지금 검찰에서 새로 밝혀졌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다스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삼성전자가 왜 소송비 수십억을 대납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에이킨건프라는 세계 한 50위권 이상 이 안으로 들어가는 세계적인 로펌인데요. 돈 많이 받게 유명한 로펌에 다스의 그 BBK 김경준을 상대로 하는 140억 투자금 반환 소송에 삼성전자가 수십억을 소송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입니다. 50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당시는 이건희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있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삼성의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요. 그 당시 시점이 2009년이니까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를 할 당시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지금 초점은 이학수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지만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는 고문으로 내려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잘 연구를 해보면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죄가 난 부분, 즉 정영식 서울고법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에서 소위 포괄적 현안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어떤 시스템 그런 논리 구조가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유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리고 다스와 BBK하고 나는 다 상관없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주장이었는데 네네. 만약 50억 원의 소송비를 대납을 해줬다면 삼성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회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납을 해줬을까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이 있었죠. 원포인트 사면이요. 그렇죠. 예. 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그 시점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이 있으면 한다는 그런 구조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바로 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결국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BBK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성은 뭔가도 역으로 추적을 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잡힌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2에서 15 보시네요. 박범계 의원은. 1심. 뭐 보통 판결에서는 그만큼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지금 청취자 문자도 정민호님 형량이 생각보다 낮게 박범계 의원이 보시네요. 그러시는데 네. 굉장히 냉정하게 본 거예요. 이분은. 네, 맞아요. 왜냐하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10시입니다. 여러분. 10시 주목해 주시고요. 행간에서는 뭐 갈까요? 평창 동계올림픽 요즘 뭐 온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럼요. 근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가 이렇게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끈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청원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올라와서 어떤 거 주목하신 거예요? 국회의원에게 시간당 7,530원 이 최저 시급을 적용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저도 봤어요. 청원 기준인 한 달을 이틀 앞둔 어제 드디어 청원 기준 충족 인원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군요.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국민청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언제 올라온 청원이에요? 이게 지난달 15일 날 올라왔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북한 응원단 뭐 김현정 부부장 방한 김현정 아니요 김여정 방남 이런 뭐 굵직한 뉴스 챙기느라고 관심을 조금 안 가졌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마지막 한 20만 명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관심을 끄는 사이였으니까요.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 네, 이게 청원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 나란 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 그런 식으로. 네. 어제 19만 명을 돌파했었는데요. 아마 기사 영향 때문인지 청원 참여자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오늘 새벽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봤거든요.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사이에요? 네. 갑자기 청원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최저시급 7,530원을 적용하라는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뉴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네요. 뭐가. 첫 번째 행간은 이 시대 최고의 웃픈 블랙 코미디다입니다. 웃기면서도 슬프셨어요? 네. 저는 이 청원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웃기면서 슬픈 풍자입니까? 그러게요. 국민들이 오죽하면 이런 청원을 올리겠어요. 오죽하면. 뭐 허구한 날 정쟁으로 날 새는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요. 민생법안 하나 지금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국회 문은 열어놨지만 법사위를 통과 못하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리스트에 이름이 턱 오르면서 좀 한 발짝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물러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당 쪽에서 그럼 야당에서 우리 국회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다른 있는 상황 상임위 아닙니까? 전부 보이콧하겠다 이거잖아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혼 도장을 찍니 많이 하다가 몇 달째 당을 쪼개고 붙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청와대에 이런 청원을 넣는다고 청와대가 국회 임금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 국민들 다 알면서도 네. 오죽하면. 그러니까 국회가 직접 국회의원들이 세비로 결정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무리 뭐라 해도 국회의원들이 그냥 올려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런 청원을 올리고 20만 명을 돌파해서 25만 명까지 갔다는 것은 국회를 향한 통렬한 비판이자 풍자다. 한편의 블랙 코미디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통렬한 풍자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속상 스튜핏이다입니다. 스튜핏은 알겠어요. 요즘에 뭐 유행 속상 스튜핏은 뭐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다는 거예요. 속상 스튜핏 이거예요. 유행어 혹시 모르세요? 스튜핏은 알겠는데. 그레이트하고 스튜핏. 속상은 또 몰랐어요. 속상 스튜핏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대하는 또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크다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에는 그게 배부른 자의 투정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원 세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한 월 1,000 정도 되지 않아요?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넘어요? 1억,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그냥 순수하게 받는 돈만 1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아하. 월 평균 1,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각종 수당 뭐 등등해서 다 붙이고 특활비까지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에 노동자 한 명이 받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은 얼마쯤 될까요? 7,540원 시급을 적용해서 주당 40시간 일한다고 가정을 하면 월 157만 3천 원입니다. 뭐 국회의원 세비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돈 받는 노동자들, 청소 노동자, 알바생의 고충을 과연 알고나 있을까? 이걸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16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 생활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이 추운 겨울에 이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과연 이 영감님들이 아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그분들만큼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국민들이 묻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청원 내용 중에서요. 귀가 번쩍 뜨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나란 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자. 인센티브 주자. 법안 통과 하나 잘하면 잘했어. 하나 인센티브 주고. 뭐 몇십만 원 좀 더 얹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법안 통과 열심히 하지 않을까? 민생 법안 관심 좀 더 많이 갖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 어려운 걸 자꾸 하라지 말입니다. 입니다. 이건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처음 국민청원 만들었을 때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백악관 그 국민청원 게시판 본떠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달에 청원 기준이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 넘으면은 백악관이 무조건 답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20만 명으로 2배 높였거든요. 높아요. 아니 이렇게 기준을 높이면 청원이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떠냐? 국회의원 최저임금 적용 외에도 20만 명을 돌파한 청원이 답변을 기다리는 게 6건이 있어요. 와, 그래요? 네,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을 파면해달라. 35만 1,000명이 지금 청원했어요. 가상화폐 규제 반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달라.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해달라. 그거.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해달라. 정영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한다. 이게 다 20몇만 명에서 지금 30만 명가량 되는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청원 열기가 뜨거울까요? 국민의 정치 참여 열기가 뜨거워진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뜻과 다르게 정치가 움직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청원 받아들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고민 정부 부처하고 국회도 좀 같이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원. 여기까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전은자님은 최저임금도 아깝다. 공격적이세요, 전은자님. 그런가 윤은주님은 아마 최저임금 시행하면 국민 위해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국회의원직 그만둘 거다.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거다. 그러셨는데 정말 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말죠. 입으로 갑니다.